오디오로 만나는 백방기행! 팟캐스트 아니고 이건 빵캐스트!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안녕하세요.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개띠랑 다솜 두루입니다. 점점 깊어가는 봄, 개띠랑 유니버스 콘텐츠에도 새로운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봅니다. 개띠랑의 유튜브 채널에서 새로운 쇼츠 컨텐츠가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개띠랑의 백방기행 내가 먹고 그린 그림이라는 콘텐츠인데요. 제가 평소에도 그 빵을 좋아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빵을 잘 먹고 돌아다니는데요. 빵과 저의 그림을 한 번에 만나보실 수 있는 쇼츠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엄청 그 쇼츠 콘텐츠 짧지만 알차게 좀 맛있네 같은 그런 유행어도 있잖아요. 중독되는. 벌써 다 그렸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림 보시면서 한 번씩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뭘 다 벌써 다 그렸을지 또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개띠랑 검색하고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개띠랑 유니버스 유튜브 채널에서도 개띠랑 유니버스 도서관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개띠랑 유니버스 작가들과 함께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도서관 영상을 틀고 함께 집중해 보는 것도 추천드려봅니다. 네, 하루 15분 나를 위해 집중하고 싶다면 개띠랑 유니버스를 통해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빵빵하게 하는 빵빵 한마디 쇼츠 컨텐츠도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언제든 놀러와 주세요. 매일의 일상이 평범한 하루 같고 늘 먹는 빵 같지만 이렇게 모두와 같이 나누면 특별한 하루가 되고 특별한 빵이 됩니다. 따스해지는 날씨와 함께 마음까지 따스해지는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시작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채워지는 배, 빵빵! 마음, 빵빵! 한 끼를 든든히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빵빵한 하루가 될 수 있죠. 그것이 곧 나를 챙기는 일, 나를 아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고 나면 배가 고파져서 배빵빵, 마음 빵빵 하도록 식사하러 달려가시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이 곧 모두가 잠깐이라도 빵빵해지지 않을까 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은 오늘 식사하셨나요? 네, 저는 먹었습니다. 네. 어떤 거 드셨나요? 저는 오늘 그 치즈 돈가스 먹고 왔어요. 오, 엄청 맛있는 거 드셨네요. 아, 네. 너무 배불러가지고. 오. 도련님은 어떤 거 드셨나요? 저는 사실 아직 공복 상태이고요. 네. 보통 저는 저녁에 좀 먹는 편이라 아직은 공복이지만 이따가 또 맛있는 걸 먹어볼 예정입니다. 보통 한 끼만 챙겨 드세요? 보통 이제 한 끼 먹긴 하는데 네. 약속이 있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두 끼 먹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한두 끼 정도로. 네네네. 보통 밥을 다 잘 챙겨 드시는 편이실까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자주 먹지 않다 보니까 한번 먹을 때는 그래도 네. 좀 맛있게 많이 양을껏 먹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어쩔 때는 조금 조절이 안 돼서 좀 과식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좀 적당히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챙겨 먹고는 싶은데 네. 이게 또 마음처럼 자주 먹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을 수 있을 때 좀 잘 챙겨 먹어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도련님이 오늘 어떤 걸 드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도 더 빵빵해질 수 있도록 도련님이 준비한 메뉴가 있다고요? 네, 오늘 제 마음을 빵빵하게 하는 음식은 바로 나물 비빔밥과 돼지 불고기 그리고 소고기 묵국입니다. 이 메뉴를 좀 선정한 이유는 제가 비교적 최근에 이제 본가를 들렀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좀 반찬들을 좀 챙겨 주시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나물 반찬은 조금 죽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유통기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짧잖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좀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면 이제 버려야 되니까 빨리 먹어야 되는데 요거를 좀 같이 맛있게 먹어보고 싶어서 일단 요걸 다 버무려서 비빔밥
해 먹으면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불고기는 뭔가 그래도 좀 고기 반찬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좀 먹어봤고, 그리고 이 소고기 묵국 이거는 이제 또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포장해서 주신 건데, 그걸 그냥 사실 끓이기만 했지만 네. 이게 또 제가 엄청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메뉴라 이걸 또 같이 먹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설명해 주시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고요. 또 본가와 떨어져서 지낼 때는 집에서 챙겨주신 반찬을 다 먹기가 또 힘들 때가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다 잘 챙겨 드시는 편이세요? 챙겨주신 마음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하고 요거 어떻게 먹을까 더 맛있게 먹을까 생각하지만 또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생각지 못하게 또 다 못 먹을 때가 있을 때가 또 있더라고요. 어떠신 편이세요? 아무래도 이 혼자 밥을 보통 먹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주실 때는 양을 엄청 많이 주시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그쵸. 아들이 먹는 거라고 네. 생각하시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끼 정도를, 아니면 많아도 2끼 정도를 먹는데 집에선 거의 한 끼 정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남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땐 너무 아깝고 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웬만하면은 좀 많이 먹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요즘에는 그래도 좀 자주자주 집에서 챙겨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소모가 빨리 되는 편이라 좀 잘 맞춰서 먹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그럼 또 어머니께 잘 먹고 있어, 뭐 고마워요 이렇게도 하시나요? 제가 아무래도 좀 그런 표현을 잘 못해서 네. 그렇게 뭐 예쁘게 말은 못하지만 네. 그래도 주실 때 그래도 고생했네 하면서 그 정도 하고 또 고맙다고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그럼 보내볼까요? 음성 편지. 예.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엄마 고마워, 잘 먹을게. 이것도 이렇게 무뚝뚝하지만 또 이렇게 또 표현을 해보셨고요. 캣띠랑님은 어떠세요? 저도 자취할 때 저는 언니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한번 서울로 올라오시면은 진짜 반찬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반찬을 다 못 먹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엄마가 가지볶음을 한번 주신 적이 있는데, 언니는 가지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가지를 안 먹는데, 이거를 버리는 거는 진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볶음밥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가지 넣고, 밥 넣고 이렇게 볶아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가지를 혼자서 뚝딱 해치웠던 적이 있어서, 가끔씩 그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도 레시피 물어봤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추후에 뭐 따로 그걸 레시피대로 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제가 그거를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회사 다니면서는 못하고 이 본가로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엄마한테 물어봐서 엄마가 그 가지 반찬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밥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맛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서울에서 자취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그 반찬을 다 못 먹고 계속 이렇게 쌓아만 두다가 부모님이 한 번씩 이렇게 오실 때 어떻게 엄마 온대 이렇게 해갖고 막 황급히 정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너무 죄송한데 너무 감사하지만 또 죄송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싸주실 때 조금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나 진짜 못 먹으니까 조금만 달라고. 왜냐면 그게 사실은 집에 있는 반찬들을 나눠서 주는 그쵸, 거거든요. 집에도 드시는 거. 그래서 그걸 아니까 더더욱 나한테 주면은 제가 이걸 다 소화를 못 하니까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해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오늘 또 소개해 주실 음식들도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직접 두루님이 나물 비빔밥을 만들면서 만드는 과정을 녹음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곁들여서 먹은 메뉴도 있으시다고 하니 배빵빵, 마음 빵빵해지는 레시피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밥이 다 돼서 네, 이제 밥을 이제 지금 오. 이렇게 싹 저어줍니다. 뻐꾸기 소리 들으셨나요? 아, 네, 이번에는 뻐꾸기 소리를 들어서 아. 좀 만족했어요. 너무. 아, 그리고 이제 이 돼지 돈목살 주물럭이라고 해서 네. 요거를 준비했고, 이걸 이제 잘 굽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불고기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한 건 사실 처음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구워서 먹는 것도 사실 처음이라.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고요. 돈목살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요거는 원래 소불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할인을 그때 하셔가지고 아. 그때 이제 고기는 빨리빨리 좀 보내야 되잖아요. 네. 마트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거기 계신 직원분이 요거 할인해 주겠다 해가지고 돼지 돈목살 주물럭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에 7-8천 원 하는 거였는데 두 팩에 10,000원에 주신다고 아, 하셔가지고. 그럼 사야죠. 네네,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랑 그리고 양념 네. 된 거, 빨간색 아, 양념 된 거, 네네네. 그거랑 해서 두 팩을 샀고 이번에는 간장을 먹었습니다. 그럼 그냥 달궈서 바로 그냥 익히기만 하면 되나요? 네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냥 사실 뭐 제가 요리를 할 건 없고 그냥 양념 된 거를 이렇게 잘 조리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익히기. 네, 익히기. 잘 익혔죠. 바글바글바글. 네. 그래서 이렇게 볶고 있고요. 네. 소리 좋죠. 오. 그다음에 요게 바로 어머니가 좀 해주신 소고기 묵국, 빨간색 소고기 오. 묵국이고요. 소고기 이렇게. 묵국이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약간 흰색 묵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르네요. 네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네. 요게 소고기국이라고 이제 아. 하면서 먹었어요.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빨간 소고기국을 해주셔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직장을 경기도 쪽으로 이제 잡게 되면서 올라왔을 때는 이 소고기국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하얀 국물에 네네. 그런 소고기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건가 했는데 이제 좀 주변 지인분들의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빨간색이 오히려 좀 생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상도 지역에서 있는 그런 소고기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몰랐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맛있게 되게 좋아했던 음식이라서 되게 또 오랜만에 먹어서 되게 좋았고 되게 반가웠던,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아, 그리고 이 계란 후라이 빠질 수 없죠. 이제 이렇게 튀기듯 요렇게 촥 이렇게 해주고, 사실 전 반숙으로 먹었고요. 네. 네, 이제 고추장 듬뿍듬뿍 넣어줬어요. 지금 어떤 나물들이 들어가 있죠? 네, 지금 사실 여러 더 넣고 싶지만 어머니가 해주신 것 중에 미역 줄기 볶음이라고 네. 해서 약간 야들야들하다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그런 질감의 또 나물 반찬이 있고, 네. 또 이 무생채 무침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이제 약간 빨간색 양념이 돼 있는 네. 약간 나물 두 가지가 일단 들어갔고요. 저 더 넣고 싶었지만 다른 거는 그냥 반찬으로 일단 먹고 싶어서. 저 두 네. 가지만 들어가도 이미 끝이죠. 아, 그럼요. 비빔밥에, 너무 맛있었어요. 나물 비빔밥에는. 그리고 계란도 들어갔잖아요. 맞아. 네네네, 계란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고추장 넣고요. 고추장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와, 참기름. 살살살살 이제 참기름 듬뿍듬뿍 넣어줬습니다. 참기름 듬뿍듬뿍. 다 쓰신 것 같은데. 아, 예. 새로 사야 됩니다. 예. 네. 이렇게 슥슥슥 비벼주고요. 네. 아, 소리 좋죠? 와. 또 군침이 도네요. 또 보면서도. 와.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란 얹어서 너무 네. 맛있게 먹었고. 국물이랑. 네네, 국물이랑 또 고기랑 같이 해서 먹었고. 소고기 묵국은 얼큰한가요? 그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아마 아주 어릴 때니까 초등학교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기억하는 맛은 약간 조금 간이 조금 센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랄까, 어머니도 건강을 좀 생각하셔서 그런지
그 전체적인 간 자체가 조금 슴슴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반찬들도 그렇고 이제 이 소고기국도 그렇고 좀 슴슴한 느낌이더라고요. 얼큰하진 않아요? 원래는 어릴 때 먹었을 때는 되게 얼큰하고 되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슴슴한 느낌? 근데 오히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다 보니까 네. 그게 좀 좋더라고요. 슴슴하니. 근데 어쨌든 조금 더 자극적인 맛도 이제 먹고 싶어서 그쵸. 비빔밥에 이제 간을. 고추장을 그냥 듬뿍듬뿍 넣어서 좀 간을 세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매콤한 또 그런 비빔밥을 또 드셨겠어요. 예, 너무 맛있었습니다. 와, 들으면서 너무 배고파지는데요. 당장 비빔밥 비벼 먹고 싶어집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모두 모아서 비빔밥으로 만들어 드셨으니까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그럼요. 그 어머니가 그 장을 봐오시고 그 손수 다 만드시고 그거를 이렇게 다시 싸주시고 이렇게 다 포장해서 주는 그 과정까지가 그려지면서 그걸 아니까 더 맛있었던 것 같고 그 사랑이 너무 느껴지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되게 진짜 든든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챙겼다 하는 느낌도 또 챙겨가셨나요? 그럼요. 그 나를 챙기는 것과 더해서 이 가족도 더 떠오르게 되고 더 챙겨야겠다는 또 생각도 들고 그런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바쁜 일상 중에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나를 위한 한 끼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잘 챙겨 먹었다 하는 메뉴가 있다면 듣고 계신 플랫폼 댓글이나 개띠랑 유니버스 인스타그램 DM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띠랑과 함께 오디오로 듣고 그리는 빵빵 드로잉. 배 빵빵 마음 빵빵 코너로 든든하게 채웠으니까 이제 소화를 시킬 시간입니다. 네, 저번에도 해봤잖아요. 저희가 디저트 같은 코너라고 할 수 있죠. 개띠랑님이 알려주는 오디오 드로잉 순서에 따라서 듣고 함께 그리다 보면 어느새 나에게 잠깐이라도 집중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개띠랑님이 이야기하는 드로잉 순서대로 함께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같이 그려볼게요. 네, 그럼 오늘은 뭘 그려볼까요? 네, 오늘은 샌드위치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샌드위치가 그 앞에 두루님이 드셨던 그 비빔밥처럼 그 재료의 조화로움이 또 잘 어울려야지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화로움을 생각하다 보니까 샌드위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샌드위치 뭐 직접 또 만들어 드시나요? 그 집에서도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샌드위치를 많이 만들어 주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재료는 다 달랐었는데 최근에는 에그 샐러드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계란을 삶아가지고 다 으깬 다음에 거기에 파프리카랑 오이 등등 야채들을 또 다 다져서 마요네즈랑 이렇게 버무린 음식인데요. 그거를 그 소금빵에 넣어서 먹으면 또 색다르더라고요. 그게 또 그런 조화로움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샌드위치 좋아하시면은 이렇게 한 번씩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오늘 에그 샐러드 샌드위치가 아니고 저는 토마토 샌드위치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오, 대박입니다. 잘 그리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또 함께 들으면서 천천히 나에게 집중하고 찰나의 빵빵함을 채워간다 생각하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샌드위치 그리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그려보겠습니다. 샌드위치를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요. 저는 식빵을 삼각형으로 잘라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사각형 식빵이어도 상관없고 원형 샌드위치여도 상관없으니까 뭐 그리고 싶은 샌드위치 식빵을 데리고 와주세요. 그러면 밑에 지금 빵부터 깔아요? 윗면에 빵을 먼저 깔아줍니다. 왜냐면 밑면부터 깔면은 여기 더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샌드위치를 위에서 본 거를 그릴 예정입니다. 그리셨다면 그 재료들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상추랑 로메인이라고 하죠. 상추, 그쵸? 보통 샌드위치에 집어넣는 거 로메인도 있고 뭐 치즈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햄도 있고 다 넣으실 거 다 넣으시면 돼요.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먼저 로메인부터 넣고 그 다음에 토마토 올리고 그 다음에 치즈도 이렇게 살짝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도 이렇게 그리고 햄도 쬐끔. 이게 윗면이기 때문에 막 다 보이게 그리시면 안 돼요. 그냥 샌드위치 이렇게 뛰쳐나오는 그런 부분들만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더 넣고 싶으면 더 넣어도 되나요? 어떤 걸 더 넣고 싶으신가요? 토마토 더 먹고 싶어. 그럼 토마토 많이 넣으시면 토마토가 더 많이 삐져나오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그 빵을 밑에 이렇게 그려주시면서 빵으로 마무리. 어떤 샌드위치 그리신 건가요? 저도 기본에 충실한 그 토마토, 뭐 햄, 그리고 계란, 상추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샌드위치를 그려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샌드위치인데 이렇게 접시에 담아봤어요. 오, 접시까지. 네, 네, 또 예쁘게 먹으면 좋잖아요. 또. 맞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린 그림은 어디서 만나보실 수 있죠? 이 그림들은 저희가 지금 말로 설명한 그림들은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개띠랑 유니버스 나에게도 뻥뻥한 하루가 필요해 검색해서 오시면 실제로 어떻게 그림 그렸는지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샌드위치를 그려보았는데요. 샌드위치 안에 있는 속 재료들과 빵과의 조합처럼 고소하고 사랑 가득한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개띠랑과 함께 오디오로 듣고 그리는 빵빵 드로잉에 참여해 보셨다면 그 그림은 개띠랑 유니버스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서는 모두가 하루를 빵빵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음원을 준비했습니다. 개띠랑 유니버스 빵빵 ASMR. 오늘의 음원은 개띠랑님이 준비한 음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음원은 주말 아침 소리입니다. 주말 아침에 운동을 나가면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도 만날 수 있고 새소리도 듣고 또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엄청 하루가 활기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빵빵 ASMR을 보내고 싶은 분들은 개띠랑 유니버스 인스타그램 DM이나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띠랑의 주말 아침 소리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빵빵! 다들 빵빵한 하루 만드시고 행복하고 즐겁고 알차게 보내세요. 또 돌아올게요. 빵빵!